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한 예제 문제들을 몇 가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를 용수철 저울로 연결했군요. 이 용수철 저울로 연결했다는 말은 실로 둘을 연결한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B에 수평 방향으로 30N의 힘을 작용한다. 이때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10N이고요. 그럼 나는 A와 B를 용처 저울로 연결하고 수평면에 A를 가만히 놓았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질량은 1kg이다 라고 했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뽑아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왼쪽 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kg짜리 물체 A가 있고요. 질량을 알 수 없는 물체 B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럴 때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은 10N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B 물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A 물체와 B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물체 A의 가속도와 물체 B의 가속도가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체 B의 질량을 mB라고 두었을 때 이 A와 B 물체를 하나의 물체를 보고 뉴턴 제2법칙을 적용시켜보면 F는 MA에서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30N이고요. 질량은 1kg 플러스 mB, 그리고 여기에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 가속도 A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때 이 B의 질량도 모르고 가속도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식은 당장은 쓸 수가 없겠군요. 그래서 이처럼 첫 단계는 전체 물체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보는 거, 이게 첫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먼저 물체 A부터 볼까요?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을 알기 위해서 이 용수철 저울의 10N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이 용수철 저울이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말은 이 물체 A도 이렇게 10N으로 잡아당기고 물체 B도 10N으로 잡아당기고 양쪽에 달린 물체를 같은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실이 잡아당기는 힘인 10N이고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이 R자 힘이 되겠군요. 그래서 물체 A에 대해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 본다면 10N이 R자 힘이고요. 질량은 1kg에다가 가속도는 연두색 A였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군요. 일단 가속도 A는 10m/s 제곱이라는 게 나옵니다. A의 가속도가 나왔다. 그렇다면 뭐다? B의 가속도도 10m/s 제곱이라는 게 정해지겠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물체 B에 대해서 뉴턴 제2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합시다. 물체의 질량은 mB로 표시를 했고요. 왼쪽 방향으로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10N,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30N이 작용하고 있군요. 이 두 힘을 하나로 합쳐줘야만 R자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R자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20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뉴턴 제2법칙을 또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R자 힘 20N이 좌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질량은 mB, 그리고 가속도 A인데 이 가속도 A는 이미 물체 A의 운동에서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10m/s 제곱을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군요. 그렇다면 결론은 B의 질량 mB는 이걸 나눠주게 되면 2kg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 두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값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중에 하나를 물어보겠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면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를 묻고 있군요.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빨강색 오른쪽 방향으로 20N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 이런저런 니은 디귿을 보려고 하니까 나 상황을 분석해줘야 되는군요.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책상 위에 여기에 물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군요. 물체 A의 질량은 1kg인 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가를 통해서 물체 B가 2kg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용수철 저울이 설치되어 있군요. 이 용수철 저울은 줄이 양쪽 AB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 또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작용하는 힘은 이 물체 B가 받는 중력밖에 없습니다. 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요. 여기에 2kg 그리고 10m/s 제곱,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쓰라고 문제에 나와 있군요. 그렇다면 B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20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상황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철저울은 여기 사이에 달려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단계는 전체 물체를 하나로 보고 뉴턴 제2법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 전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20N, 이가 하나밖에 없고요. 자, F는 MA에서 이 F 자리에는 20N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1과 2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3kg이 될 거고요. 가속도는 A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죠. 3분의 20이 되겠군요. 여기까지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체를 떼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체 A를 떼놓고 생각하면 물체 A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이 F실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뉴턴 제2법칙을 적용시켜 봅시다. F는 MA에서 이 F는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될 거고요. 물체의 질량은 1kg, 그리고 전체 물체를 하나로 보았을 때 가속도를 구했다, 그죠? 3분의 20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 녀석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나오겠죠. 이때 R자 힘의 크기는 얼마다? 3분의 20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 용수철이 이 두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또한 3분의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 B를 떼놓고 생각하면, 자, 왼쪽 방향으로 C이 잡아당기는 힘 3분의 20N이 작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얘가 받는 중력 20N이 작용하고 있겠군요. 그러면 이 상황을 뉴턴 제2법칙을 적용시켜서 해석해보면 F는 MA에서, 자, R자 힘은 얼마입니까?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3분의 20N이니까 이 3분의 60N이죠. 그러면은 3분의 40N이 R자 힘이 되겠군요. 그리고 질량은 2kg이고요. 가속도 A.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속도 A는 3분의 2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당연히 전체 물체를 하나로 봤을 때 가속도와 같은 크기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구했는데 모든 문제는 이 안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같이 봅시다.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에서 A의 가속도는 얼마였죠? 10m/s 제곱이었고요. 나에서는 3분의 20m/s 제곱이었다,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가요? 그렇죠. 10m/s 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에서 A의 가속도가 더 크군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볼게요. 나에서 용수철 측정한 힘의 크기, 아까 전에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곧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힘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20N이었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에도 눈금이 3분의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문제를 푸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죠? 이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이 두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를 이렇게 다 분해할 줄 안다면, 분석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비슷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군요. 자, 원래 문제 3개를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요거까지만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상의 물체 A와 빗면상의 물체 B가 있군요. 실로 연결되어 운동한다. 그럼 B는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A에는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군요. 나는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시간이 t0일 때 AB를 연결하고 있던 요 실이 끊어진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B는 이 중력에 의해서 아랫방향 가속이 될 거고요. A는 힘 F에 의해서 가속이 되겠군요. 자, 이 상황은 일단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T0,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 상황을 볼게요. 자, A와 B가 속력 V0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이라 함은 이 물체의 가속도가 0이라는 걸 나타내고요. 가속도가 0이라 하는 말은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R자 힘 또한 0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실이 잡아당기는 힘은 A에도 이렇게 작용하고요. B에도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두 물체 모두 R자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두 힘이 같아야 되고요. 실이 잡아당기는 힘도 F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 또한 실의 양쪽 끝에 매달린 물체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받기 때문에 F가 작용하게 되고요. 중력이 이 B에 의해서 빗면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도 F가 되겠군요. 다 F네요. 그래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은 F이다. 기억은 맞겠군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ET0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속도 A는 어떤 시간 동안 얘가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A와 B의 가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물체 A의 가속도는 시간 간격 t0에서 2t0까지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은 t0가 되고요. A의 속도는 v0에서 2v0로 증가했기 때문에 변화량은 v0가 되겠군요. 이게 A의 가속도가 되겠죠. 그럼 B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B의 가속도는 시간 간격은 똑같이 잡읍시다. t0에서 2t0까지 t0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보니까 A가 변화한 양은 이만큼이 v0였다 그죠? 근데 B는 이 v0보다는 덜 변화했군요. 자, 그림을 확대해서 볼게요. A가 변화한 그 속도 양보다 B가 변화한 속도 양이 더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또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v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v1은 v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A와 B를 비교해 보면은 A의 가속도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럼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이는 가속도를 우리가 대소 관계를 알고 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됩니까?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곱해준 이 값이 바로 R자 힘이 되는 겁니다. A의 R자 힘, B의 R자 힘이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B의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R자 힘은 F고요. A에 작용하는 힘도 F입니다. 둘 다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R자 힘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F로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두 개를 곱한 값과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같기 때문에 가속도 A가 가속도 B보다 더 크다면은 이번에는 가속도 A가 가속도 B보다는 더 작아야만 등호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세 문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풀이를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과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점짜리군요. 자, 정지를 눌러놓고 이 문제를 한번 풀이에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습니다.